서울 시내 한 호텔 앞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여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이 여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 옆에 한국인들은 의아한 듯 그 여성을 쳐다보는데요. 여학생은 중년의 남성에게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중년의 남성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여학생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대학에서 육상을 전공하고 있는 마린입니다. 제가 서울행 비행기를 타지 않을 뻔했던 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그레브의 쌀쌀한 아침, 하루 종일 침대에 웅크리고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짐은 다 챙겼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들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무라이와 애니메이션의 나라 일본을 떠올렸으니까요. 서울은 그저 다른 도시처럼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아직 크로아티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적었어요. 제 절친한 친구 마르코가 마침내 저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그가 말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마르코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과 의심으로 가득 찬 머리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에서 동기들과 합류했습니다. 비행시간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즐거울까요? 아니면 돌아올 날만 새다가 끝날까? 이 여행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윙윙거리는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죠. 공항은 거대했고 모든 종류의 정보를 밝은 색으로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과의 첫 만남은 바로 공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유럽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일처리 속도가 있었어요. 수많은 비행기가 착륙해서 입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문 검사, 얼굴 인식까지 모든 것을 기계가 처리했어요. 이 빠른 속도에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의 기술의 만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환전소가 아닌 기계에서 유로를 원화로 환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정말 빠르고 쉬웠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은행이나 환전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줄을 설 필요도 없었고 바가지를 씌울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돈을 바꾸는 것조차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앱으로 택시를 불러 호텔까지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는 정직하게 요금이 얼마 올라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앱에서는 어느 길로 택시가 가고 있는지를 다 보여줘서 안심하고 호텔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번 여행을 기획한 이바노비치 선생님은 흥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내 생애 최고의 경험일 거야. 그는 우리에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저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 스위치 없이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방식. 모든 것이 너무 쉬웠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돌아오면서부터 반짝이는 불빛들이 기대감을 올려주었어요. 이번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서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가이드 투어였습니다. 서울은 고궁 옆에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는 등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기술이었습니다. 가이드 태훈 씨가 해주는 얘기들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일 겁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뉴스를 읽는 것부터 커피를 주문하는 것까지 모든 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신선한 커피를 만들어주는 자판기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자판기가 캔이나 병을 뱉어내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기계가 원두를 갈고 커피를 추출해 1분 안에 뜨거운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웃으며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마린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사장님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삼성 팝업 스토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 거울 청소하는 로봇 가상의 사물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안경 등 존재조차 몰랐던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육상선수라고 하니 스마트워치를 추천해 주셨어요. 워치를 차고 달려보니 시간 기록뿐만 아니라 내 이전 기록과의 비교, 심박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을 체크해 주었어요. 심지어 이 내용을 바로 컴퓨터로 넣어주기까지 했어요. 전자제품 매장이 즐비한 거리에는 최신 기기가 가득했습니다. 책처럼 접을 수 있는 휴대폰, 작지만 강력한 카메라, 기분에 따라 음악을 재생해주는 스피커 등을 보았습니다. 모두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점심은 그 자체로 경험이었어요. 저희는 테이블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웨이터 없이 손님과 스크린만 있으면 되죠. 심지어 한국어가 아니라 번역까지 해줬어요. 음식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우리 테이블로 바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요리인 불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게임센터를 방문했는데 크로아티아의 오락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이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끊기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꿈 같았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매일 거지 같은 인터넷 속도 때문에 게임이 하다가 끊기기 일쑤였거든요. 심지어 컴퓨터 화면으로 음식을 시키기만 해도 직원이 음료수와 음식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같은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국 학생들하고도 게임을 했어요. 가이드 태훈 씨는 서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선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출발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태훈 씨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대형 상점이나 작은 노점상 등 어디를 가도 모두 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했습니다. 현금 거래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지 은행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은 기술 허브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고 심지어 금융 상담을 받는 등 모든 것이 가능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저 같은 외국인도 신청만 하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번거롭지 않고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도 그 카드 중 하나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용법이 정말 쉬워서 놀랐어요. 터치 한 번으로 편의점에서 간식부터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한 기념품까지 무엇이든 살 수 있었죠. 크로아티아에서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데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지폐나 동전 한 장이 필요 없었어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모바일 결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이드가 저희를 카페로 데려가 휴대폰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앱에 연결하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새 카드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다채로운 노점들로 북적이는 현지 시장에 갔습니다. 카드 터치 한 번으로 선물과 멋진 티셔츠, 한국 과자 몇 개를 샀어요. 정말 쉽고 빨랐어요. 거스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팀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충전해 거의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과 일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원이는 단순한 여행카드가 아니라 이곳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장 받아서 버스를 탈 때 사용했어요. 표도 없고 현금도 없이 탭만 하면 되니까요. 엄청나게 효율적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고향에 있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여전히 현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실물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기술과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대한 신뢰와 편리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한 부분까지 기술을 수용하고 통합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빨라졌죠. 서울이 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하루는 서울의 번화한 지하철역 중 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였습니다. 플랫폼은 흠 잡을 데가 없었고 곳곳에 지도와 열차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말 첨단 기술이었어요. 지하철역조차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열정적인 가이드 김 씨는 지하철이 도시의 생명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직접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열차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정시 운행되었고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스피커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등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익숙했던 시끄럽고 붐비는 기차에서 기분 좋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안전도 저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특히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어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눈에 보이면서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기 쇼핑 지구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임 승차 시스템입니다. 김 씨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건가요? 게다가 노약자석도 칸마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런 배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은 마치 미니 도시 같았습니다. 상점, 카페, 심지어 미술 전시회도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역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차를 타는 장소가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었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도시를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하철은 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외부에는 자전거 공유 스테이션이 있었죠.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했습니다. 잘 짜여진 네트워크 덕분에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육상 대회에 나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수확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었거든요. 행사에서 알게 된 지훈이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쇠 대신 코드를 입력하는 디지털 키패드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보안과 편의를 위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집에 이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쇠 분실 걱정도 없죠. 그의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조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스마트폰으로 조명부터 에어컨까지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수동 조작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거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대형 TV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휴대폰 화면을 TV에 미러링하는 방법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주방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요. 식료품이 떨어지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냉장고, 정수기, 심지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오븐까지 있었어요. 지훈이 엄마는 저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기기들을 사용하시며 부엌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움직이시는지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지훈이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지훈이 방에는 게이머라면 누구나 꿈꾸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공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미니 로봇이었어요. 저는 지훈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에게 답을 했는데 지훈이가 막 웃었거든요. 지훈이가 기가지니가 자기가 방에 들어온 것을 알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서울의 거주 공간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훈이네 집을 나서면서 크로아티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아날로그를 선호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기술은 자연스러운 일부였습니다. 멋진 가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크로아티아에 있는 우리 집에도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일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희의 하루는 서울의 유명 쇼핑 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대형 브랜드부터 아기자기한 로컬숍까지 모든 종류의 매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걷다가 다양한 전자기기가 있는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첫날 봤었던 스마트워치 진열대에 홀린 듯이 걸어갔어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하나를 집어들었더니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대신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장을 나와보니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제 심박수를 체크해주고 있었어요. 이번 서울 여행은 단순히 외국 도시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발견과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크로아티아에서의 생활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두 팔 벌려 미래를 포용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현금 없는 거래의 편리함과 시스템에 내재된 신뢰와 함께 이곳에서 경험한 재정적 자유는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현금이 여전히 지배적인 크로아티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놀라운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서울의 대중교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통근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집의 스마트 기술은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치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죠. 심지어 가전들이 투박하지 않고 예쁘기까지 했어요. 크로아티아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기념품과 추억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영감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자그레브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벌써부터 서울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이 놀라운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방식으로나마 서울의 정신을 고향에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놀라움과 교훈, 추억을 선물해준 서울에 감사합니다. 서울은 제가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